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진정한 자치분권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 KBS 전주방송 총국이 마련한 연중 기획, 오늘 주제는 보신 것처럼 귀농 귀촌 예산입니다. 자, 익산 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저출산 시대 인구가 유출되면서 인구는 줄어들고 180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한 대안으로 이제 귀농 귀촌 정책이 14개 시군을 비롯해서 이제 전북에서도 주도하고 있는데 전북의 어떤 특징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현황까지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이 앞에 리포트에서 이제 대부분 나왔는데요. 전북의 귀농 귀촌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귀농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이제 평균이 한 2.5% 정도 되는데 전북의 경우에는 귀농인의 비율이 한 6.9%로 상당히 좀 높다는 건데, 이러한 특징이 나오는 것은 귀농과 관련해서는 농업 여건이 양호한 전통적인 농업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귀촌의 경우에는 생활 환경에 대한 편리성을 우선시 고려하다 보니까 귀촌에 대한 부분들은 전북의 현황들이 갈수록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귀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지금 귀농 귀촌이 8만 명이 좀 넘는데요. 지난 4년 동안 귀촌 인구가 7만 5천 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적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귀촌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귀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대부분 뭔가 은퇴하고 뭐 전원 생활 뭐 이런 분들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전북의 경우에 한 66% 이상이 40대 이하가 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촌의 어떤 활력이랄지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귀촌에 대한 대책들이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될 상황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뭐 귀촌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완주가 이제 대표적인 곳이고, 역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힘든데 귀농에서 농사 짓기는 더 어려운 구조. 그래서 이제 귀촌의 비중이 더 높은데, 정부의 차원의 어떤 귀농 귀촌 정책하고 지자체 차원하고의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수립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정부에서는 농림부가 대표적으로 어떤 귀농에 대한 중점을 두고 사업이나 정책들을 수행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귀촌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고 예산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농림부가 이제 농업에 대한 중점들을 두다 보니까 귀농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좀 두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떤 귀농 귀촌에 대한 관점들이 인구 유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귀농 귀촌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농업 농촌이 활성화가 되어야 지속 가능한 어떤 농촌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니라 지역에서 정착하고 어떤 특히나 이제 귀촌인 경우에는 지역에서 역할, 특히 일자리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어떤 그 농촌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원입니다. 지금 농촌의 입장에 놓고 봤을 때 어떤 귀농 귀촌 자원 외에 외부에서 자원이 거의 인적 자원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귀농 귀촌의 인적 자원들이 지역에서 역할들을 제대로 만들어가면서 농촌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복원되는 또는 강화되는 이런 측면으로 어떤 귀농 귀촌을 좀 봐야 하는데, 지금의 어떤 귀농 귀촌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어떤 지원 부서가 이것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귀농 귀촌을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이나 교육이나 문화 또는 보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담당 부서 한 부서가 이 부분을 담당하다 보면 정책적 효과도 떨어지고 그 부서 안에 어떤 귀농 귀촌 사업이 갇히면서 지역에서의 어떤 정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별로 뭔가 경쟁적으로 귀농 귀촌 사업을 하고 있지만 광역 차원에서 뭔가 귀농 귀촌 지원센터의 어떤 협력 체계랄지 이런 구축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귀농 귀촌 정책은 어느 정도 다 수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오셨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귀농 귀촌 지원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있고, 또 체류형 뭐 실습 농장도 있고, 어떤 이런 중간 조직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귀농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가에서 이제 국비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이걸 좀 모델로 해서 어떤 그 가족형으로 해서
전라북도형 체험 농장을 다시 만들거든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체험을 하게 된 분들이 보통 한 60에서 80%가 어떤 그 귀농으로 연결되는 정책적 효과들이 좀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한다면 또 귀농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농지거든요. 그렇죠. 농사를 질 수 있는. 예. 근데 이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싸죠. 예,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어떤 그 농지와 관련해서 그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여기에서 어떤 매매나 또는 그 대여와 관련한 부분들이 어떤 귀농인들한테 차례가 잘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일정한 농지들을 확보하고 예. 어떤 귀농인들을 위한 어떤 농지를 대여한다든지 매매를 주선해주는 이러한 정책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난 4년 동안의 과정을 놓고 보면 귀농귀촌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예산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예. 정책도 새로 발굴되는 거 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책에 대한 검토나 새로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승길 기자도 리포트에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숫자 불리기에 이제 급급하면 안 되고 현실적인 어떤 정책 그리고 이분들이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이분들이 그래도 만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거든요.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이 어렵죠. 예. 어렵지만 이분들이 느끼는 건 귀농 전과 또 귀농을 했을 때 또 귀촌을 했을 때의 만족감이 높다는 게 한 50% 가까이 되고요. 예. 그리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3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 공이 80% 이상이 어떤 만족도가 전보다 비슷하거나 높다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귀농귀촌이 꼭 어렵게만 접근될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 잘 된다고 한다면 어떤 귀농귀촌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귀농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득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그렇죠.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귀촌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프라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높긴 한데 요즘은 이제 귀촌과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어떤 청년 세대들이 귀촌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예.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역 청년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농촌에서 지금 당장 충원할 수 없는 인적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이 지역에서의 어떤 문화, 교육, 그 외에 어떤 역할들을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렇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만이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역할들을 제대로 담보해 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귀농도 그렇고 귀촌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삶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또 농업적 판매나 여러 가지 생산 시설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존 마을 주민들과의 어떤 교류 결국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가 이제 그 대표적인 첫 사례가 될 텐데 이러한 좀 더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이 다른 곳에 원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예. 참여에 대한 정보랄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권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러니까 누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합시다. 정보도 제공을 예, 하고 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함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지역의 어떤 농민 단체들도 어떤 농업이 지속 가능하고 농촌이 지속 가능하려면 사실은 귀농귀촌과 관련한 협력적 체계랄지 이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예. 농업 농촌에 있는 어떤 이런 단체들이 귀농귀촌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역할 또 특히나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을 연결하는 네. 중간 매개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귀농귀촌 사업의 어떤 활성화에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귀농귀촌 관련돼서 예산까지 이상민 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